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또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예요. 구조체는 사실 뭐 이걸 이 정도로만 해도 되고, 구조체는 어차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동적 할당은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언어 거의 후반부로 다다랐는데, 수강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동적 할당 부분에서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집중해서 보셔야지 그나마 이해될까 말까 해요. change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array 얘는 지금 몇 바이트짜리 함수예요? 이 메인 함수는 4바이트 8바이트, 12바이트, 그 다음에 4바이트 2개, 8바이트, 16바이트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8바이트짜리 이 녀석은 상수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4바이트짜리 2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바이트, 그러니까 8바이트짜리 하나 상수, 얘는 바꿀 수 없죠. 근데 4바이트짜리 방 2개가 생성이 되는데, 거기 안에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뭐 100을 넣고, 1번째는 뭐 200을 넣는다 생각을 해볼게요. 일종의 이거를 청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rintf arr 0번째에다가 %d arr 0 그다음 1. 자, 그러면 얘네 출력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과 200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집은 8바이트짜리 거실 큰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하나,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작은 방을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청소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외부 청소 업체한테 야 와주세요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청소해주세요. 청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라 했죠? ARR의 0번째 주소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ARR 그 자체가 아니라 ARR의 첫 번째 작은 방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int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ARR 0번째를 뭐 300으로 바꾸고, 뭐 1을 뭐 400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체인지가 뭐예요? 간다잖아요.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ARR 0번째로 가서 그 작은 방으로 일단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방으로 와서 지금 원래는 100 넣고 200 넣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340으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 보면 공간을 제가 세팅을 했잖아요. 4바이트짜리 공간을 제가 세팅을 했는데, 그 공간을 세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청소업체 직원한테 좀 와서 이 방 좀 청소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이랑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0, 400이 필요해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방을 잡고 청소까지 한 다음에 끝나면 나한테 연락해달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일을 좀 적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집에 뭐 엄청나게 적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막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 줄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지금 공간을 만들진 않았어요. 메인 함수에서 공간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change라는 녀석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알아서 다 만들고, 야,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다 끝나면 그 집 주소만 내가 나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ARR에 0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0번째 주소를. 그쵸?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자, 이거는 100, 200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왜냐면 내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얘는 인트니까 여기를 뭐 해줘야겠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인트 포인터로 바꾸시고, 왜냐면 주소로 접근해야 되니까. 일단은 리턴 타입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첫 번째 방의 주소를 리턴을 해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0번째 주소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거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런데 100이 나왔고 지금 0이 나왔어요. 이 값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죠? 제대로 값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안 돼요. 이거는 200 나온 게 아닙니다. 무시하세요. 디버그 모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과 지금 뭐 이상한 쓰레기 값이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자기 집 안방에다가 뭘 만들었죠? 자, 제가 이거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택이 있죠. 밑에 이렇게 스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인 집이 이런 식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집은 여러분들 지금 뭐밖에 없죠? 8바이트짜리 int ARR 포인터 변수밖에 없잖아요. 얘 8바이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인지를 지금 호출을 했어. 체인지 함수가 이 위에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체인지를 호출한 다음에 체인지를 위한 집이 여기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짜리예요? 지금 8바이트짜리 ARR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4바이트짜리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0번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8바이트가 있고 4바이트 두 개가 있는 건데, 여기에 100 넣고 200 넣고 지금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날 때 뭐예요? 이 ARR 0번째 주소를 어디다 넘겨준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이제 리턴을 해준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메모리는 어디에 저장되고 있다? 스택에 지금 쌓이고 있죠? 그러면 스택은 얘 같은 경우는 빡빡한 스케줄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체인지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체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체인지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함수는 자기 역할이 끝나면 그 즉시 바로 사라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함수는, 메서드는 제 역할이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녀석이에요. 메모리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받고 함수가 끝나면 그 메모리도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내일 철거가 된대요. 내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철거되는 집에다가 뭐 한 거예요? 방도 만들고 그 방을 열심히 꾸며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의 위치를 저한테 지금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방의 위치를 받은 사람이 다음날 그 방을 갔더니 그 방이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철거되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방을 아무리 꾸미고 열심히 뭘 해봤자 소용이 없죠. 왜요? 그 방은 이미 철거되고 난 뒤니까. 그 철거되고 난 뒤에 주소를 나한테 알려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속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의 유일한 잘못이 뭐죠? 100과 200을 자기 집에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리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턴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함수가 바로 그 즉시 종료된다 말씀드렸죠? 그쵸? 그럼 리턴하는 순간 공간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0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거 좀 어려운데 얘가 이제 실행이 돼요. 그쵸?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나서 printf가 실행이 됐죠. printf. 그러면 여기가 이제 메인을 위한 집이라고 했고 여기 체인지를 위한 집이잖아요. 그러면 printf도 얘도 여러분들 뭐예요? 얘도 내장 함수라는 거 아시겠나요? 얘도 함수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가르친 거는 다 함수예요, 함수. 요거 이제 다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printf도 내장 이제 함수인데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나서 printf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printf를 위한 집이
또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프린트프가 실행될 당시에 이 체인지라는 녀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긴 하지만 지금 100이 저장되어 있고 200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사실 100이라도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운이 좋아서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0이 나온 거는 그냥 운에 의해서 사실 나온 거지, 정확하게 엄밀히 말해서는 얘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사라지는 녀석이다. 근데 100이 나온 이유는 거의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가 바로 종료되지는 않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가 끝났다 해서 메모리를 바로 회수해 가진 않아요. 메모리를 바로 회수해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잠깐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남아있기 때문에 printf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얘가 잠깐이라도 남아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한 운에 의해서 나온 거지, 여러분들 참고로 프로그래밍을 운에 의해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코드는 엄밀하게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정확하게 코드를 짜야 돼요. 왜요? 내가 사용한다면 뭐 크게 생각이 없겠지만, 뭐 내가 사용한다 해도 운에 의해서 뭔가 작동됐다가 안 됐다 하면 좀 짜증나겠죠. 근데 그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고객이 사용하다가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됐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어쨌든 결론이 났죠? 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유일한 잘못은 뭐다? 이 녀석의 잘못은 100과 200을 여기다가 만든 게 사실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스택 말고 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힙이라는 지역. 스택 말고 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힙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단 스택 안에 있는 변수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면은 함수 실행되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메모리를 자동으로 수거를 하게끔 그 시스템들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힙 지역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를 만들게 되면 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다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다시, 스택은 어떻다? 스택은 제가 메모리가 굉장히 빡빡하게 굴러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걔는 변수가 만들어지면 차곡차곡 쌓이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성되어 있던 메모리도 자동으로 수거해가는 반면에 힙 지역은 어떠냐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컴퓨터한테 나 이거 다 썼어 얘기하기 전까지는 메모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는 ARR. 뭐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쓴거나 이렇게 쓴거나 똑같은 거 아시겠죠? 뭐 이렇게 ARR로 쓴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P로 접근하던 이 P로 접근하던 뭐 결국에는 뭐 똑같은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자, 말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록.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이즈 오프 인트 곱하기 2. 이 말록은 뭐냐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의미인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를 힙에서 즉시 땡겨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바이트 필요해요? 숫자 몇 개? 2개 저장돼야 되죠. 하나당 4바이트니까 몇 바이트? 8바이트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인트가 4, 요거 이렇게 하면 사이즈 오프에 인트 하면 4죠, 4. 그쵸? 그러니까 4바이트 2개니까 곱하기 8인 거잖아요. 2니까 8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8로 적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8바이트 공간이 어디 만들어진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합쳐서, 참고로 힙에서 생성되는 메모리는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메모리가. 어딘가에 만들어져요. 어딘가에. 그래서 8바이트짜리가 이제 4바이트짜리 2개니까 8바이트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8바이트짜리의 시작점의 주소를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힙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없다고 칠게요. 그냥 지금. 그리고 지웁시다. 자, 새롭게 만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8바이트. 아이씨. 죄송합니다. 자, 요 주소를 여기다가 넘겨준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말록이라는 걸 여러분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std libh 요걸 써줘야 돼요. 말록을 쓰려면 요게 무조건 말록을 쓰려면 요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실행. 그러면 이제 100과 200이 잘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change를 호출했어요. change 배열은 일단 여기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힙에다가 만들고 힙에다가 만든 행위가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8바이트의 공간 좀 만들어봐. 그 시작점을 여기에다가 지금 넘겨준 거죠. 그러면 이 change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힙으로 가서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힙의 주소, 시작점의 주소를 여기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안에 값이 할당될 당시에는 뭐가 삭제된다? change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삭제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메모리는 지금 데이터는 어디 남아있기 때문에 힙에 지금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힙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change 메서드가 끝나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는 이미 힙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메인에는 뭐만 저장되어 있으면 돼요? 이 8바이트의 시작점만 여기만 얘가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힙 안에 이 메모리는 자동 관리일까요? 수동 관리일까요? 자동 관리됩니다. 메모리는.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8바이트가 할당되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얘 같은 경우 얘네를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이거를 무슨 할당이라 하냐면 정적 할당이랍니다. 정적 할당.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던 change를 함수를 실행하던 100번 실행하던 1000번 실행하던 여기에는 일단 메인 함수에는 몇 바이트 할당돼요? 8바이트 할당되죠. 그쵸? 8바이트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동적 할당이라 하고 얘를 정적 할당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뭘 쓰냐에 따라서 그 순간적으로 메모리가 몇 바이트 될지 안다 모른다? 사실 몰라요. 크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 할당은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 변속기는 되게 변속하기가 쉽죠. 오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수동이에요. 수동 변속기예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는 메모리 관리를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다 썼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메모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죠? 프로그램이 계속 돌면서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사실 순환이 돼야 돼요. 메모리가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해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 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메인 함수 안에다가 프리, 이게 바로 뭐냐면 메모리 해제예요. 메모리 해제.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록을 한번 썼다, 무조건 프리를 한번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말록을 여러분들이 2번 썼다면 얘도 2번 써줘야 되고, 이게 바로 메모리 해제입니다. 다시 한번,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수동 관리하는 거예요? 자동 관리하는 거예요? 수동 관리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8바이트 땡겨오고 수동으로 8바이트 해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게 뭐다?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언제 해제할지 개발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동적 할당. 그 다음에 이런 건 뭐라고 한다? 이런 거는 메모리가 자동으로 할당되죠. 그쵸? 8바이트짜리 자동으로 할당되잖아요. 이렇게 쓰기만 해도. 그래서 정적으로 자동 할당된다. 그 다음에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메모리, 즉 메인 함수가 끝나면 메모리도 자동으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자동으로 반납이 된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다음 시간에도 천천히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